제발 부탁인데 눈앞의 수당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미래도 좀 생각해 주세요. 20대 분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이분들이 잘 돼야 돼요. 올드모드. 안녕하세요, 올드모트 정원섭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소재죠. 바로 카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푸어가 되는 과정부터 최후까지 모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카푸어는 차를 뜻하는 카와 거지를 뜻하는 푸어의 합성어인데요. 카푸어는 어떤 사람들을 뜻할까요? 카푸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차를 구입하고 자신의 모든 수입을 차를 위해 탕진해버리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본인의 수입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뒤로한 채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카푸어가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카푸어가 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카푸어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예산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급여 생활자분들은 앞으로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덜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소득이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데요. 문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 카푸어의 길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급여 생활자분들은 직장 상사의 눈치가 보여 값비싼 자동차의 구입을 망설이는 반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볼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현재의 화려한 자신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라는 희망으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기 때문이죠. 그뿐인가요? 자신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이건 뭐 너무 커서 보여주기 싫어도 보여주게 되고 본 사람들은 여지없이 야, 너 요즘 잘 나가는구나 라는 감탄사를 알려주니까요. 그럼 변수를 살펴볼까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면 원치 않는 퇴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 경우 제가 다녔던 6개의 회사 중 5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부 작은 회사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대기업 총수의 사촌동생이 그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대기업의 벤더 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며 잘 나가던 코스닥 등록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력으로 탄탄하게 운영되던 회사도 갑자기 경영난이 찾아왔고 1000명이 근무하던 회사도 힘없이 무너지더군요. 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죠. 누구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기 전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먹고 살만 하니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10분을 만나면 8, 9분은 월급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중 2, 3분은 오히려 적자 인생을 살고 계시더군요. 네, 저도 그 2, 3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의 소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지금의 수입이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카푸어의 공통점 2번째는 자동차의 가격만을 생각하고 예산에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와 보험료까지 예산에 넣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데 여기서 다가 아니라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면 일단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한 직후 그 사람의 경제관념은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를 구입하자마자 휠을 바꾸시는 분들은 매우 흔하고 차에 스크래치라도 생길까봐 전체 랩핑을 하시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물론 자동차가 재산 목록 1위이기 때문에 세차도 자주 하게 되고 온갖 차에 좋다는 건 다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기름값도 엄청 나갑니다. 어차피 나갈 연료비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게 차를 사게 되면 막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되잖아요. 계획에 없던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여행은 무일푼으로 떠나나요? 몇십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또 친구들과 어딘가를 가야 할 경우 이구동성으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가장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손해겠죠? 일정 내내 운전을 도맡아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기름값도 내가 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친구들과 밥이나 술을 먹게 되면 그 비용은 잘 나간다고 포장되어 있는 내가 내게 됩니다. 가오가 있지 비싼 차 타면서 더치페이 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자신이 호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은 결코 못합니다. 이쯤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놀러 다니느라 영업을 못했거든요.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카푸어의 공통점 3번째는 이성을 잃은 채 감성만을 앞세워 차를 구입하신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디 한번 꽂히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대로 직진! 저도 그래요. 삼각별이 반짝반짝하면 내 눈도 같이 반짝거립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웃기는데 본인은 심각합니다. 견적서를 받아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감당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부대 비용은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감성을 앞세우신 분들은 이마저도 건너뛰기 일쑤죠. 시운전 한 번 없이 운전석에만 한번 앉아보고 바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동차 매장에서 내가 꿈에 그리던 차 운전석에 앉아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말이죠. 카푸어가 돼서 감당하기 힘든 시기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도 되지 않아 해지하게 되면 갚아야 할 원금과 위약금이 차값보다 많이 남게 됩니다. 차를 팔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팔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 파는 상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지지를 선포하고 더 이상 갚지 못해 차는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차 파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계약할 때 아시잖아요. 그분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제발 부탁인데 눈앞의 수당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미래도 좀 생각해 주세요. 20대 분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이분들이 잘 돼야 돼요. 예비 카푸어 여러분들, 20대 젊은 나이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성공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중 극히 일부입니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차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차 때문에 설레이는 만큼 후회도 커집니다. 차값의 30% 이상 현금을 들고 있지 않다면 그 차는 내 차가 아닌 겁니다. 앞으로 시간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우스푸어가 전해드린 카푸어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드모드